자, 그러면 삼국의 경쟁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6세기에는 어디가 전성기라고 했죠? 네, 신라가 전성기였죠. 그럼 이번에는 7세기로 넘어가죠. 7세기의 고구려부터 볼까요? 자, 7세기 고구려는 중국과 전쟁을 연달아 합니다. 자, 처음에 쳐들어온 나라는 수였는데요. 수라는 나라는 중국의 그 이전에 있었던 위진 남북조라는 중국의 분열기가 있었거든요. 남쪽과 북쪽에 여러 왕조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통일한 나라가 수예요. 자, 589년에 수가 통일을 하니까 그 뒤로 이제 자신감이 팍 붙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고구려를 넘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100만 대군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오는데요. 이때 고구려를 막아낸 장군이 바로 을지 문덕이죠. 자, 옛날에 이 용맹한 장군들은 단지 힘만 쓰는 게 아니고 매우 지혜로웠죠. 을지 문덕도 꾀를 내서 옛날에 그 살수라고 불리는 오늘날에는 청천강이라고 보는데요. 자, 이곳에서 태각하는 수의 군사를 완전 물귀신으로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수를 혼내줬는데도 수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뒤로도 고구려 원정을 몇 차례 더 하다가 결국 30년 만에 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수의 교훈을 잊지 않고 그 뒤를 이었던 당은 고구려는 함부로 넘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당은 쳐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이때 고구려는 당나라가 이제 언젠가는 쳐들어올 것이다 하고 대비를 했는데 그때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 천리장성입니다. 만주에서 고구려로 넘어오는 그 일대에 성들을 쭉 연결해가지고 당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한 건데 이 천리장성의 책임자였던 사람이 바로 또 누구였냐면 연개소문이었어요. 그 유명한. 자, 연개소문이 이 국경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는데 이때 귀족들이 연개소문을 미워했죠. 자, 그래서 공격을 당할 위기에 처한 연개소문이 이제 반격에 나서죠. 그래서 귀족들을 없애고 자신이 대망리지라고 하는 관직에 올라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빌미로 하여 당이 이제 결국 쳐들어오게 돼요. 자, 그 쳐들어온 당나라 군대를 만주에 있는 안시성에서 또 막아내게 되는데요. 자, 뭐 영화에도 나오죠. 양만충과 그 안시성의 성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당나라 침략을 막아내는데 이때 당나라 태종은 거대한 흑산을 쌓아가지고 안시성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웠으나 결국은 패배하고 고구려를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백제는 이때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백제는 6세기에 성왕이 등장하면서 잃어버렸던 한강을 되찾기 위해서 수도를 사비로 옮겼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이때 되찾았던 한강을 다시 신라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성왕이 진흥왕과 싸우러 가다가 결국 죽고 말았고요. 자, 그 뒤에 7세기에는 이제 백제의 마지막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의자왕이에요. 자, 의자왕은 초기에는 정치를 매우 잘했습니다. 백제가 있던 힘이 셌고요. 신라를 공격해서 신라의 약 40여 개의 성을 백제가 되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신라가 위기였겠죠. 자, 이때의 왕이 선덕왕입니다. 선덕왕은 뒤에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앞에 나오는 선덕왕과 뒤에 나오는 선덕왕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선덕왕을 우리가 여왕, 이때의 왕은 여왕이었으니까요. 여왕이라고 부르는데 역사책에는 그냥 선덕왕이라고 적혀 있죠. 자, 선덕여왕 때 위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선덕여왕이 뭐 불교의 힘,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황룡사에 거대한 구축 목탑을 세우기도 했고요. 뭐 어쩔 수 없죠. 위기니까 도와달라고 또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당나라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죠? 신라의 김춘추죠. 이때 위기에서 모면하려고 김춘추가 처음에는 고구려를 찾아갔어요. 자, 고구려에 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때 고구려의 실권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연개소문이죠. 연개소문한테 도와달라고 하니까 연개소문이 뭐라 그랬을까요? 너희 신라가 우리로부터 빼앗아간 한강유역의 땅을 내놔라. 그리고 우리한테 앞으로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김춘추는 한강을 다시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도망을 쳐서 당나라로 가게 됩니다. 당나라의 태종을 만나갖고 또 이제 사정사정을 하게 되죠. 제발 도와달라. 자, 이때 당나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당나라가 이때 원했던 거는 고구려죠. 고구려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신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신라가 자꾸 도와달라고 하니까 신라를 이용해서 고구려를 차지할 계략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당나라가 신라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당 동맹이라고 부르죠. 자, 그 뒤에 선덕여왕이 죽고 그 다음에 진덕여왕이 나오죠. 진덕여왕이 죽고 그 뒤에는 왕이 없어요. 원래 신라의 왕은 성골만이 될 수 있었는데 성골에 맥이 끊긴 거죠. 이제 두 차례 여왕이 결혼도 안 했고 후사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성골이 끊기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진골 가운데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진골 귀족들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게 바로 이 김춘추죠. 김유신이 도와줬잖아요. 자, 그래서 김춘추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곧 태종 무열왕이 됩니다. 자, 이 무열왕은 이제 김유신하고 삼국통일을 하겠다는 큰 꿈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당나라의 힘을 빌어서 백제를 치게 됩니다. 자, 660년 백제가 멸망합니다. 자, 그 다음 해에 태종 무열왕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무왕이죠. 자, 문무왕이 이제 남은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668년 결국 고구려도 망하게 돼요. 자, 백제 멸망, 고구려 멸망 끝났을까요? 자, 그 뒤에 백제의 왕족을 중심으로 해서 백제를 다시 살려보려는 백제 부흥운동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도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다시 세우려는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당나라는 원래 목적이 고구려를 차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구려가 멸망하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백제도 넘보고 거기다가 신라의 땅 경주까지도 넘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무왕은 이제 당하고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당하고의 전쟁에 백제의 부흥운동 세력과 그 다음에 고구려의 부흥운동 세력의 손을 잡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당나라하고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당전쟁이라고 부릅니다. 676년 나당전쟁, 신라와 당나라 사이의 전쟁입니다. 자, 이 전쟁에서 이제 결국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신라군이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당나라 군대가 신라 땅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국통일의 완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럼 삼국통일의 완성이 되었으면 백제 고구려 땅도 신라 땅에 흡수가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죠. 고구려 땅 대부분은 당나라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통일은 완전한 통일이 되지 못했고요. 그 뒤로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 후에 옛날 고구려 지역이었던 만주 동모산 일대에서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말갈족과 함께 발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지 약 30년 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북쪽에는 발해, 남쪽에는 신라, 통일신라, 그 이후로 우리가 통일신라라고 부르는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